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말씀드렸었죠? 기초 영문법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배워볼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조금 길죠? 자, 먼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위라는 우리라는 명사, 대명사가 제일 먼저 나왔죠. 항상 문장에서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는 품사가 뭔지, 그리고 문장 구성 요소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 두 개를 같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위 같은 경우 품사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제가 항상 명사라고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자, 일단 품사는 명사고요. 문장 구성 요소는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일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러면 주어 뒤에 조사 붙는 거 있죠? 는, 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는 hav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hav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뜻이 뭐뭐를 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조사가 을 느리니까 뭐뭐 목적어를 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 have가 끝이 아니고요. have to 요거 합쳐가지고요. 마치 조동사처럼 쓰였어요. 저희 저번 시간에 동사 세 가지 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동사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자세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었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어요. 자, 그게 지금 바로 이 문장입니다. have to라는 뜻은요, 조동사고요. 뜻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 뒤에 learn이라는 동사 원형 잘 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동사가 조금 길어요. have to learn까지 조동사 더하기 일반 동사 해서 요 세 글자가 동사, 품사는 동사고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가 되겠죠. learn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one, 얘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죠. 얘 지금 one이 목적어로 왔습니다. one, 목적어니까 뒤에 을을 붙여줄게요.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하나를. 이 문장은 끝났어요. 필요한 문장 구성 요소는 다 나왔어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서술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 lear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하나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one 오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만 한다. 문장은 완벽하게 성립하죠. 하지만 의미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of 같은 경우는 품사가 전치사였습니다. 전치사. 뜻은 뭐뭐의, 뭐뭐 중의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 of.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가 옵니다. 혹시 품사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건 괜찮아요. 반복할 겁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올 거예요. 아, 그러면 명사를 일단 찾아봐야겠다. 명사를 찾아서 괄호 칠 거예요. 자, 명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hamless. 자, 어포스트로피 s 붙었어요. 이거 혹시 배우신 적 있을까요? 자, 요거는 명사 이렇게 뒤에 쓰이는데요.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탐의, 뭐뭐의 이렇게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my, 너의, your, 그녀의, her, 그의, his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격이 되겠죠. 뭐뭐의 라고 붙는 것. 그렇다면 문제, 소유격은 품사가 뭘까요? 자, 나의 학생, 나의 책상, 나의 펜. 보시면 나의 라는 말은 뒤에 명사를 달고 올 수 있어요. 펜은 펜인데 그 중에서는 나의 펜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햄릿의 가 되겠죠. 햄릿의 이렇게.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오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애가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일단 지나가야 돼요. 얘는 뒤에 있는 명사, 얘도 꾸며줄 거예요. 그게 바로 speeches가 됩니다. 연설, 말하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햄릿의 말하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es가 붙었어요. 자, 요거 한 번만 보고 지나갈게요. 명사에 s 붙는 경우가 있고요. 동사에 s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명사에 s 붙는 경우는 복수입니다. 동사에 s 붙는 경우는 주어가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명사 뒤에 붙는 이 s는 우리말로 하면 들 같은 느낌이에요. 들, 책들, 사과들, 펜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동사 뒤에 붙는 s는 한국어에는 없는 그런 문법인데요. 자, 얘는 동사는 우리가 앞에 항상 뭐가 오죠? 항상은 아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어라는 게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즉 이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주어, 동사 스스로는 복수, 단수 이런 게 없어요. 이 주어라는 거는 근데 복수 단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복수 단수가 있는 건 오직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단수, 특히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는 s가 붙어줘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3인칭 단수는 또 뭐냐? 3인칭. 일단 3인칭을 알려면 1인칭, 2인칭부터 알아야겠죠. 1인칭은 나예요, 나. 무조건 내 기준. 나 혹은 내가 포함된 우리 1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너예요. 이 조건은 무조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너 혹은 너희들 이런 게 2인칭이에요. 3인칭은 너와 내가 아닌 내 지금 눈앞에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걔 있잖아. 아니면 그 선생님 있잖아. 아니면 내 동생 있잖아. 전부 다 내 앞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3인칭이 됩니다. 근데 3인칭 중에서도 단수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족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말고 걔처럼 한 명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에 s를 붙인다. 예를 들어 have가 has로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run, 달리다가 runs로 바뀌기도 하고, 또 go, 가다가 goes로 바뀌기도 하죠. 모양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사에는 명사 그 자체가 복수면 그냥 바로 s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스피치, 말하기, 연설이라는 말이 지금 그 자체가 복수인 거예요. 말하기들. 자, 볼까요? 다시 보면은 of가 그러면 스피치라는 명사 여기까지 걸리겠네요. 햄릿의, 햄릿을 말하기들의 혹은 말하기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또 for이라는 전치사가 또 왔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묶어줘야겠죠? 뒤에 명사 왔나 하고 봤더니 바로 왔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되겠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tomorrow 얘는 부사예요. tomorrow는 원래 뜻이 뭐죠? 내일이죠. 만약에 내일로 썼다면 한국어도 명사도 되고요. 부사도 돼요. 와, 이거 정말 놀랍죠?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처음에 알을 때 이게 내일이라는 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지금 내일에다가 은는이가 붙였죠. 이런 경우, 주어가 되는 경우, 아니면은 내일을 기약하자. 지금 내일에다가 을을 붙였어요. 목적어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얘가 명사로서 쓰인 거예요. 그런데
부사로 쓰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을 거야 라는 문장에다가 나는 내일 밥을 먹을 거야. 이 내일이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필요가 하죠. 하지만 문장 문법 자체에서 영어로 보자면 없어도 되는 애예요. 이런 경우는 부사로 쓰인다는 거죠. 이 영어의 tomorrow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전치사 뒤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사로 쓰였어요. 하지만 얘가 그냥 단독으로 갑자기 팅 들어왔어요. 난 밥을 먹을 거야. 내일. 이렇게 되면 부사가 돼요. 부사는 제가 앞으로 무조건 일단 괄호 칠 거라고 했어요. 괄호. 왜냐? 문장에서 아무 역할 하지 못해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문장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괄호 쳐볼게요. 그러면 문장이 아까 제가 여기서 끝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잘 끝났죠. 뒤엔 전부 괄호가 됐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해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입니다. 우리는 주어를 S라고 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have to 조동사이면서 서술어입니다. there는 일반 동사이면서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조금 긴 문장이었죠. 그 다음에 원은 품사는 명사고요. 하나.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요소는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를 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냐? 자, 여기서 괄호 된 거 햄릿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학생들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뭐뭐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당연히 복수여야 되겠죠. 뭐뭐 중에 하나. 한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줄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복수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speeches는 무조건 복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s를 붙여서. 그러면 햄릿의 이야기들 중의, 요의, of가 뭐뭐의라는 뜻도 있고 뭐뭐 중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햄릿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학교에서 tomorrow, 내일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학교에서 for 역시 전치사는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요. 딱 요거만 돼. in이라고 해서 뭐뭐 안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맞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영어는요 표현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표현이 다양해요. 그러면 똑같은 한 단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영어도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학교에서 햄릿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